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들을 발굴해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윤희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윤희석 교수님의 투자 백미, 그 다음은 뭘까요? 1등 혹은 독과점 기업을 찾아라입니다. 아니 1등은 이해 가는데 독과점은 왜요? 독과점은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독과점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네.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0% 이상을 차지할 때 이걸 독과점 기업이라고 얘기하고,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투자 기업입니다. 아, 절대 망하지 않는. 예, 그렇습니다. 아니 근데 1등 기업과 독과점 기업이 어떻게 저평가 기업이 될 수가 있죠? 주식시장이 참 재밌어요.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, 이 시장이.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투자의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, 이러한 1등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기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. 그쵸. 그게 아니라 특정 제품을 하나라도 그 만드는 기업 중에서 1등 기업, 이 기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, 제품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1등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들도 있고요, 중견기업들도 있고. 근데 보통 이제 소외를 받는 기업들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좀 낮은 기업들이 그 시장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해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기업들은 좀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꼭 왜 1등이나 독과점 기업이 하는지 2등이나 네. 3등은 되지 않는지.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. 네네.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어떤 거죠? 원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사와서 마진을 챙기잖아요. 그럼 네.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많이 많이 벌게 되겠죠. 혹은 판매 가격을 확 높여버리면 또 돈을 버는 거죠. 네. 근데 기업은 원재료 가격과 이 판매 가격에서 자기 마진을 지금 찾는 구조가 되는데, 원재료 가격이 확 올라갔어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마진이 떨어지죠. 그러면은 시장 지위가 낮은 기업들은요, 판매가를 못 올려요. 이게 그나마 싸게 팔아야지 그나마 팔리기라도 하니까 못 올리는데, 시장 지위가 높은 기업들은 자기 브랜드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. 즉 자기의 불리한 마진을 시장에다 전가시킬 수 있고, 혹은 심지어 거래처로부터 가격 협상 능력이 높기 때문에 자기 마진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1등 기업의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시장 지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독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는 게 1위부터 20위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, 치킨 경쟁은 대부분이 가격 경쟁이에요. 자기 출혈 경쟁이거든요. 그래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소수가 독과점 체제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, 가격 경쟁을 더 이상 안 합니다. 그냥 담합으로 높게 잡는 거죠? 가격 담합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걔네 가격이 높아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쓸 수밖에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이 소비자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업이죠.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 독과점 기업으로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독과점 기업으로 보면은 이제 참치캔을 만드는 동은 F&B 이런 기업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라면도, 농심 쪽에서 라면이 전체 점유율 70%가 넘죠. 이런 게 있고요. 오뚜기 쪽에서는 많습니다. 케찹, 마요네즈, 이 카레. 근데 또 얼핏 들으면 1위 기업과 독과점 기업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독과점 기업 중에서도 이제 1등 기업이 이제 존재하고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1위 기업의 의미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하위 기업의 점유율,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, 아직 독과점 체제에 도달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는 겁니다. 네, 오늘 고수회전은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평가 성장주를 발굴해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법을 알려주시는 윤희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고수님께서 그렇다면 직접 투자하셨던 네네. 독과점 기업이나 1등 기업 사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? 이거는 뭐 소비재 기업은 아닙니다만, 일단은 그 독과점 기업,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, 네.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게요. 서우정리라는 기업이 있어요. 이게 항만 크레인 이제 제어기인데, 이 기업이 세계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기업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, 소프트웨어를 누가 만드냐면 항만 크레인을 직접 조종했던,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10수년간 조정했던 이런 분들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기술적 노하우가 또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지금 이 시장에 출연이 안 되고 있는데, 이 기업의 그 경쟁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1,000원에 사서 23,400원 정도, 수익률이 100%가 넘었죠. 이런 부분이 있고, 일진 다이아라는 또 기업이 있어요. 이 기업은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업인데,
전 세계에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5개도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술 특허가 걸려 있어요. 그래서 신규 경쟁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그 기술 특허를 피해서 공업용 다이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, 그게. 그래서 이 기업은 이쪽 시장의 성장을 그대로 독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또 자회사가 굉장한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. 지금 내연기관 그 자동차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고 네. 전기차, 수소차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수소차의 핵심인 그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만드는 그 기업이에요. 일진 복합 소재라고.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도 앞으로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수소 저장 용기도 글로벌 독과점 지금 그 체제예요.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8,500원에 사가지고 지금 현재 34,000원, 약 300%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 기업을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? 매도할 필요가 없죠. 앞으로 더 그럼요.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군요. 예를 들어 또 공업용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이제 호전되면서 전 세계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때 실적 성장 계속 이루어질 걸로 지금보다는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가 이제 100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그쪽 성장률은 더 높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죠. 그렇다면 만약에 1등 기업이 2등, 3등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만약에 정부에서 좀 그런 특혜를 받다가 이제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거는 그럴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를 시켜야 할까요?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. 이건 시장 지위를 잃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런 시장 성장률을 그 실적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진 건데요. 이거는 위험합니다.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시장 지위가 흔들리는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1등이 2등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매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. 혹은 2등 기업에 그 2등이 1등 된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.